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맹자의 말 가운데서도 듣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뜨끔해지는 한 문장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현자이기 소소사인소소 금이기 혼혼사인소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분명히 깨달은 이치로 남을 밝히려 한다. 그러나 요즘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어두우면서 남을 밝히려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이지.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참 많지. 그런데 맹자의 말은 남을 평가하라고 던진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힘은 남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왜 사람은 쉽게 남을 가르치려 드는지, 왜 그런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지, 그리고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왜 이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맹자가 말한 밝음, 곧 소소는 머리가 빠른 상태나 지식이 많은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재주나 논리력과도 다릅니다. 맹자가 말한 밝음은 자기 안에서 이미 충분히 정리되고 소화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맹자는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입에서만 맴돌고 있는지 아니면 살 속에서 이미 검증된 것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아직 몸으로 겪지 않은 이치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진짜 밝음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에게서 밝음이란 정답을 많이 아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이해였습니다. 말한 대로 살 수 있고 살아온 대로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은 밝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또한 맹자는 밝음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밝은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쉽게 단정하지 않고 남의 말을 함부로 재단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굳이 남을 누르거나 위에 서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맹자가 경계한 어두움, 곧 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경험이 말을 앞서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기 안이 혼란스러울수록 사람은 더 크게 말하고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의 가르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자신을 밝히고 그 다음에 남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밝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겪고 돌아보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통해 조용히 자라납니다. 결국 맹자가 말한 밝음이란 삶과 말이 어긋나지 않는 상태, 자기 인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리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남을 가르치려 드는 이유는 반드시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 출발점은 선의입니다. 내가 겪어봤으니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배려에서 조언은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조언이 아직 자기 안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자신의 경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 경험을 남에게 전달하려 하면 말 속에는 자연스럽게 미련, 후회, 억울함 같은 감정이 섞이게 됩니다. 이때의 조언은 상대를 돕기보다 자기 마음을 풀어내는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이 불안할수록 확신에 찬 말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안이 흔들릴 때 사람은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단정적으로 말하고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확신에 찬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맹자가 말한 혼호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아직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에게 기준을 들이대면 그 말은 자연스럽게 훈계가 되고 통제가 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과거의 결정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이게 맞는 길이었다고 남에게 가르치려 들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이 역시
어두운 상태에서 나오는 가르침의 한 모습입니다. 맹자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짚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밝히지 못한 사람의 말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사람을 밝히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남을 침묵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말과 마음을 점검하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늘 인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이렇게 다녀야 해. 사람은 이렇게 상대해야 해. 나 때는 말이야. 하지만 그의 말은 늘 같은 지점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불만, 억울함, 후회, 그는 아직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언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말은 조언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맹자가 말한 어두우면서 밝히려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분명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서 정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드러나고 태도에서 느껴집니다. 맹자가 말한 현자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고 훈계가 아니라 경험의 공유입니다. 한 60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별다른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켰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어려운 순간에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보며 배웠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는 자신의 밝음으로 남을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맹자가 말한 이기소소 사인소소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르침이 관계를 망칠 때는 그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방식과 태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전해지는 순간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면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관계의 균열이 됩니다. 관계를 망치는 가르침의 첫 번째 특징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상황을 묻기보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말하고 맥락을 살피기보다 옳고 그름부터 가릅니다. 이때 상대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라는 말 속에는 의도와 상관없이 거리와 서열이 생깁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보다 자존심의 상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묻지 않고 단정하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듣기 전에 해답부터 제시하고 고민을 공유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때 가르침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통행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자기 성찰이 빠진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말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지 돌아보지 않고 습관처럼 충고를 던질 때 그 말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상대는 그 말에서 배려보다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망치는 가르침은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말은 앞서 있지만 삶에서는 그 말이 증명되지 않을 때 상대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밝지 않은 사람이 밝히려 할 때 이 간극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맹자의 이 가르침은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내 마음과 태도가 정리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요청입니다. 그 점검이 빠진 가르침은 아무리 옳아도 관계를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이 앞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언이 조금 서툴러도 확신이 다소 과해도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말과 삶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아직은 성장 중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말의 화려함보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말이 삶으로 증명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언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생으로 읽힙니다. 조언 속에 담긴 태도, 말의 온도, 상대를 대하는 자세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 던지는 말은 젊을 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맹자의 이 말이 이 시기에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밝은 사람은 자기의 밝음으로 남을 밝히고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채로 남을 밝히려 한다. 이 말은 남을 비판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다가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가? 내 말은 경험을 통과한 것인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인가? 인생 후반에는 말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 존재 자체로 영향을 주는 시기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묻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여전히 말로만 앞서려 하면 그 말은 쉽게 공허해집니다. 결국 맹자의 이 말은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더 많이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더 잘 정리된 상태로 말할 수 있는가를 묻는 기준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될 때 우리의 말은 훨씬 따뜻해지고 관계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맹자는 사람들에게 침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먼저 너 자신을 밝히라. 그 다음에 말하라. 가르침의 자격은 직위도 나이도 경험의 양도 아닙니다. 자기 안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가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충분히 밝아진 후에 나오는 말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말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맹자의 이 문장은 남을 꾸짖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다듬는 기준입니다. 밝은 사람만이 남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